지금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 연월일을 확인해 보세요.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 금땡이가 잔뜩 숨겨져 있는 보물창고 대공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 되는 보험 이야기 정보톡TV입니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되셨던 분들 지금 가입해야 되냐? 7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고민 많으시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아야 내 상황에 맞추어 현명하고 후회 없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에 시기별 실손보험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1세대 실손보험, 실손보험계의 지존, 이게 진짜 실손보험이지 라며 실손보험계의 지존의 왕좌를 차지한 2009년 7월까지 실손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좋다 하는지, 무엇이 단점인지, 그럼 나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가입 시기는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신 실손보험입니다. 그중 2003년 9월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비갱신형이었으며 중복 보상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는 100만원 수준이었고 가입하신 분들도 많지 않아서 이후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 내용이겠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내가 낸 보험료를 100% 돌려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기에도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가 있었는데 보장 금액은 입원 의료비의 경우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까지 통원 의료비도 하루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루 통원 100만원이라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 순간부터 대부분은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해지면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통원비 10만원 한도, 20만원 한도, 25만원 한도인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조용히 물어보셔야 되죠? 혹시 입원 처리 가능한가요? 그래야 5천만원 입원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5, 60만원 넘어가는 검사 비용을 통원 의료비에서 해결하려면 나머지는 내 돈 내야 되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나만 쓰레기야? 그런데 하루 통원 100만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오히려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하는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 보험회사 손해는 높아지고 보험료는 비싸지고 바빠서 어디 아파도 치료받을 생각조차 못하시는 분들, 나는 평소에 건강관리 잘해서 병원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내가 쓴 돈도 아닌데 왜 엉뚱하게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지? 라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높은 한도의 입원 의료비는 전액, 통원 의료비는 약제비까지 포함해서 하루 5천원만 공제하면 되던 실손이 바로 이 표준화 이전 실손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내용 보시고 와 정말 좋은 보험이네 하시는 분들은 이 보험 끝까지 유지 잘 하셔야 됩니다. 갈아타시면 후회하십니다. 지금은 이런 보험 없습니다. 하지만 저러니 보험료가 이렇지 하시는 분들은 실손보험 갈아타도 되실 분들이세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보험금 청구 거의 안 한 분들이실 테고 아직 건강하신 분들이시겠죠? 요즘 판매되는 착한 실손보험으로 내 보험료를 비교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 마음 간절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보험을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하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움을 벗어나서 납입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 중에 2009년 5월 실손보험 가입하신 70세 여성분,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이시죠? 올해 갱신 도래했는데 갱신 전 보험료 89,230원, 이후 갱신 보험료가 13만원을 넘어서면서 깜짝 놀라서 실손보험을 갈아타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 중이십니다. 현재 실손보험으로는
48,159원, 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저라도 고민되겠습니다. 아무리 보장 내용이 변경되었어도 어떻게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물타기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웬 물타기? 이분이 가입한 표준화 이전 실손은 2009년 8월부터는 판매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새로운 고객은 더 이상 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고객분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늘어나고, 더구나 이분이 가입한 이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병원비가 한 푼도 들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 청구가 쉬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훨씬 많게 되겠죠. 당연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실손보험을 갈아타려는 이탈 고객도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좋은 보험 안 쓰면 손해지 라는 분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보험을 갈아타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성향과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저라도 이 보험 무조건 계속 가져가겠지만 여러 가지로 고려했는데 아무래도 갈아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 실손보험을 권해드리는데, 착한 실손보험도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개정된 이후에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게 적어도 15년 동안은 좀 더 유리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내용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 편에 준비하는 걸로 할 거고요. 아무튼 이 보험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갱신 주기가 3년도 있었고 5년도 있었습니다. 갱신 주기가 1년이면 매년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거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변동된 보험료를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처음 약속했던 만기, 그것이 100세라면 100세까지는 이 보장 내용을 쭉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실손은 15년마다 재가입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15년 이후에 보험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정말 불안정한 위험 요소이죠. 그것에 비하면은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는 안정적인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 가치는 여기서 따져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실손 가입하신 분들은 혹시 해외에서 치료받은 내용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 입원 의료비와 상해 통원 의료비의 조합과 입원과 통원을 합친 상해 의료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가입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입원 통원 구분 없었으니 통원 한도 1000만원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상해 의료비는 산재보험에 해당되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 잘못이 없고 100%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전체 치료 금액의 50%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와우. 아니 실손 의료비라며, 이득금지 원칙이라며, 내가 낸 치료비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다며. 맞아요. 그런데 이 상해 의료비만 산재 처리를 받던,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든 내가 낸 돈 없어도 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었습니다. 돈 버는 보험이네. 산재 처리받고 자동차 보험 처리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50% 공돈 조금 위로가 될까요? 게다가 요즘 일부만 보장되었던 한방치료비와 치과치료비도 이번 시에는 보장이 되었고요. 상해의료비에서는 한방통원비까지 보상이 됩니다. 보신용이 아니라면 한약제도 30만원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한방치료 선호하시는 분들 좋으시겠죠? 더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기준병실과 상급병실료의 차액. 기준병실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상급병실료 차액을 전액 보상해드립니다. 어째 이런 일이. 현재는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1일 한도 10만원 적용해서 보장해 주는데도 말이죠. 물론 이때는 특실과 1인실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급병실 기준이 2인실이었죠. 2인실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서 주는 거였는데요. 그 좋다던 상해의료비에서는 상급 병실료 차액이 보상에서 제외되긴 했으나 두 가지의 경우, 첫 번째,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두 번째, 기준병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일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실손보험이지 싶은데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서 이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할 일이 많네요. 삼성전자 주식도 사야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땅도 좀 사야지. 그럼 이 표준화 이전의 이 실손보험들은 무조건 좋기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점이 있는데요. 면책기간이 아쉽습니다. 책임을 면하다.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험에서는 이 면책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차이로 보험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황당하실 수가 있어요. 알고 있어야 대비하실 수 있겠죠? 질병통원은 1년에 30일만 보장하고 180일 면책입니다. 상해통원은 사고일로부터, 중요한 거 사고일로부터, 상해통원은 사고일로부터 30일 동안 보장하고 365일 면책입니다. 질병 입원 의료비는 365일을 보장하는데요. 면책 기간이 180일, 다시 365일이 시작이 되고요. 예를 들어 한 질병으로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1년 동안은 보험금이 나오고요. 나머지 반년 동안은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상해 입원 의료비는 한 사고당 365일, 딱 365일. 면책 기간 지나고 다시 시작되는 거 없습니다. 한 사고당 365일. 제가 좋다고 했던 상해 의료비는 사실 면책 부분이 더 심각해요. 한 사고당 180일 끝. 딱 180일 이후에는 그 사고에 대해선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대부분은 보장이 좋은데 이 면책 기간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요.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나이 들면서 치료 많이 받는 것 중에 디스크 치료 있으시죠? 상해 사고로 인한 디스크 치료 말고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 치료는 이 시기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으로 보상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는 각 보험사별로 시기가 다르게 보장이 개시가 됐는데요. 대략 2005년 5월부터 2007년 4월 그 사이에 보험사들이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 보장을 시작했어요. 2007년 4월 이후에는 질병 디스크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 사이 기간이라든지 그 이전 기간에 계신 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는 보장 안 될 수도 있으니 각사 보험사 전화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치료 시작하셔야 됩니다. 삼성화재는요,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 처음부터 보장 다 했습니다. 안심하셔도 되시고요. 자, 정리하면요.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신 표준화 이전의 실손보험은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었고요. 비갱신도 있었고요. 중복 보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통원 의료비에서 약제비 포함 5,000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100% 전액 다 보상이 되고요. 한도는 1억까지도 있었고 갱신 주기는 3년, 5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됐어도 전체 치료비의 50%는 환급받으실 수 있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해외 치료도 보상이 됐었습니다. 상급 병실 차액도 기준 병실과 상급 병실의 차액 전체를 보상했고요. 면책 기간이 좀 아쉬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험 기간이 긴 게 좋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좋다. 보험금이 많았으면 좋겠다. 다 좋지만 내가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나오는 게 좋은 보험입니다. 이 회사 저 회사 가입 다 했어도 나한테 보험금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 보험금 탈 거 있어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란에 카톡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두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 열심히 했죠? 보험금 10억 찾기에 한 발 더 고고고!